자, 이번 시간엔 가우스 법칙에 대해서 한번 저번에 얘기한 대로 가우스 법칙이 어떤 건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주고, 그리고 가우스 법칙을 실제로 어떻게 응용하는지에 대한 간단한 예시를 몇 가지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가우스 법칙을 알려면 먼저 우리는 이 맥스웰 방정식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맨 처음에 할 건 이 맥스웰 방정식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 맥스웰 방정식은 크게 이렇게 네 가지 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맥스웰이라는 과학자분이, 이분이 이제 수학도 굉장히 잘하시는 분인데, 이분이 전자기학과 관련된 여러 가지 식들을 이렇게 네 가지로 분류해서 만들어 놓은 식입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 식 중에서 우리는 오늘 가우스 법칙을 본다고 했는데, 이 가우스 법칙이 맨 위에 있네요. 여기 이렇게 이 가우스 법칙에 대해서 알아볼 겁니다. 디퍼런셜 폼이랑 그리고 인테그랄 폼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미분형, 이건 보통 미분형이라고 부르고요. 써볼게요. 얘는 이제 미분형 이렇게 부르고요. 이건 이제 적분형 이렇게 부르는데, 오늘 이거 두 가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거예요. 근데 사실 여기 뭐 맥스웰 방정식을 처음 봤다 이렇게 말하는 친구도 있겠지만, 사실은 수학적으로는 조금 이게 뭐지 싶은데, 이게 사실 익숙한 게 안에 있어요. 바로 이겁니다. 보시면 여기 패러데이 로우라고 나와 있거든. 우리가 사실 이거 패러데이 로우 어디서 봤냐면 전자기유도 할 때 봤어요. 우리 전자기유도를 다른 말로 패러데이 법칙 이렇게 부르잖아. 패러데이 법칙. 그래서 익숙한 형태가 어디 있냐면 미분형에는 안 보입니다. 근데 적분형에 보면 이런 모양이 있어요. 이걸 한번 다시 써볼게요. 이걸 쓰면 어떤 모양이냐면 라운드 t분의 라운드 부 사이에서 p 이렇게 써 있거든요. 앞에 마이너스 있고, 자, 이게 뭘 의미했냐면, 우리 저번에 한번 저번이 아니죠, 수업 시간에 배웠던 거 한번 잘 생각을 해보면, 요게 뭐 이 마이너스가 뭘 나타냈냐면 렌츠의 법칙과 관련이 있었고요. 그리고 나머지 얘네들이 뭐였냐면 시간당, 저 위에 거 이거 기억나나요? 이게 뭐였냐면 자기력, 선속, 그 변화량, 이렇게 관련이 있다는 거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자기장 성속은 어떻게 구했었냐면, 이 자기장 성속은 어떤 면적을 통과하는, 이 면적을 통과하는 자기장의 이 크기. 그래서 보통 자기 선속 어떻게 구했냐면 자기장 곱하기 면적, 이렇게 해서 이거를 우리는 푸사이 비 이렇게 표현했었죠. 그래서 한번 전자기유도, 그러니까 패러데이 법칙을 한번 간단하게 다시 한번 써보면 이런 겁니다. 왼쪽 미분형을 써볼게요. 미분형을 쓰면 이런 모양이거든요. 이게 마스 라운드 t분의 라운드 p다, 이런 의미입니다. 이런 기호 처음 보겠지만 일단 의미는 이겁니다. 전기장을 이런 기호로 이렇게 연산했더니 그게 뭐랑 관련이 있냐면 앞에 마이너스, 이건 이제 렌츠 법칙과 관련이 있어요. 그리고는 자기장, 시간당 자기장의 변화와 관련이 있더라라는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양변을 똑같이 적분을 취합니다. 적분 어떻게 취할 거냐면 면적 적분이란 거 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게 하나의 벡터 형태라서 여기에 이제 면적 적분을 이렇게 하면 마이너스 이런 식으로 바뀌겠죠. 자, 그런데 이건 수학적 스킬에 의해서 어떻게 바뀌냐면, 그냥 단순히 이건 수학적 스킬이에요. 나중에 이제 보면 될 텐데, 수학적 스킬에 의해서 이게 어떻게 바뀌냐면 이렇게 바뀝니다. 이건 이제 스토크 법칙이라는 법칙에서 이거는 스토크 법칙, 스톡스 법칙이라고 부르기도 한데요. 혹은 그림 정리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이렇게 바뀌고, 이거는 어떻게 될 거냐면 라운드 t분의 라운드 놔두고 라운드 p da 이렇게 해주는데, 이게 지금 면적 적분이에요. 그리고 이거는 자기장이고요. 그래서 이게 뭐로 바뀌냐면 라운드, 이게 이제 자속이 되겠죠. 이제 이런 식으로 식이 바뀌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분형 따로 있고 적분형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이 미분형을 이렇게 적분형으로 바뀔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될 것 같아요. 우리는 이걸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자기장이 이렇게 통과하고 있습니다. 자기장이 이렇게 있는데, 네, 자기장이 어떤 면적을 통과하겠죠? 이 면적을 우리가 이제 A라고 할게요.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한 거지. 면적에 대해서 이렇게 적분을 하면은 이게 총 면적 A가 된다고 해볼게요. 이 면적이 총 A인데 여기 이제 자기장이 이렇게 여기를 통과하는데 이 자기장이 변해요. 자기장이 변했을 때 그러면 여기 면적에다가 자기장을 곱한 값 그러면은 우리 이거를 B 여기 A 이렇게 쓰면 안 되죠. 이렇게 써야겠지. 변해라 이렇게 해서 A 이거 하면은 이렇게 바뀝니다. 이게 내적을 취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죠. 만약에 이렇게 있으면 지금 이렇게 해서 이게 만약에 A 프라임이라고 했을 때 지금 A를 통과한 자속과 A 프라임을 통과한 자속은 똑같죠. 똑같이 세 개잖아. 그러니까 단순히 근데 지금 그 노란색이 더 면적이 크잖아요. 왜냐하면 대각선 방향으로 있으니까. 그래서 이건 사실 뭐랑 관련이 있냐면 단순히 면적이 크면 이게 크면 사이가 큰 게 아니라 여기를 통과하는 수직 그러니까 이거를 여기를 이 면적의 수직 다시 말하면 이제 자기장과 수직한 그러니까 이거의 수직인 이거의 크기랑 관련이 있기 때문에 정상시켜야 돼요. 일종의 그러니까 수학으로 따지면 그래서 내적을 취한다 이런 느낌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우리 이거를 자속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그때 이 변화량 요게 뭐랑 관련이 있냐면 여기 보시면 이 면적에 해당하는 이걸로 이색을 해볼까요? 이 면적을 해당한 이 바깥에 흐르는 이 선 있죠. 여기에서의 전기장. 그러니까 전기장이 지금 이렇게 생성이 되는데 이 전기장에 뭘 했냐면 거리에 대해서 적분했어요. 다시 말하면 여기 이렇게 전기장이 만약에 있는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 적분하면 뭐가 되냐면 물리 2에서 나올 건데요. 전기장을 이제 거리에 대해서 이렇게 적분하면 뭐가 되냐면 만약에 여기에다가 시험 전압 Q가 있다고 봅시다. 그럼 이게 뭐냐면 Q이니까 이게 힘이 되죠. 그래서 이거 뭐가 되냐면 힘에다가 거리 곱하면 한일 되잖아요. 그죠? 한일이고 우리 한일은 QV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뭐라 부르냐면 포텐셜 혹은 전이차 이렇게 불렀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게 뭐가 되냐면 일종의 이제 Q를 다시 약분을 시키면 이렇게 우리는 전이차구나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요게 뭘 나타내냐면 요게 전이차를 만들어낸다.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물리원에서는 이제 이거를 기전력, 유도 기전력 이렇게 부르기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맥스웰 방정식 안에 사실은 뭐가 있었냐면 전자기유도 법칙이 숨어 있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가우스 법칙도 이 안에 있으니까 이제 이거와 똑같은 방식으로 이제 가우스 법칙도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가우스 법칙을 다시 한번 써보면 이런 모양이거든요. 지금 전자기도 있고 가우스 법칙 해볼게요. 여기도 하면 잘 안 보이니까 여기다가 할까? 여기다가 가우스 법칙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가우스 법칙 생긴 게 어떻게 생겼냐면 이런 모양이죠. 입실론 제로분의 로 이런 모양이 하나 있습니다. 네, 여기서 이걸 한번 이제 자세히 볼게요. 이 로는 뭐냐면 단위 부피당 전화량이에요. 그래서 로는 부피분의 전화량 이렇게 말할 수 있죠. 다시 말하면 어떤 물체가 이렇게 했을 때 이 물체 총 부피가 만약에 V다 라고 하면 여기에 총 전화량이 Q만큼 있다 라고 했을 때 로를 이렇게 정의를 내린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양변을 부피 적분할 거예요. 부피를 구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dv는 양변을 똑같이 해줄 거니까
이렇게 바뀌겠죠. 근데 여기서도 이제 약간의 수학적 스킬을 이용하면 요게 이렇게 바뀝니다. 아까 이거 할 때 이 말을 안 했구나. 적분이 우린 보통 이렇게 생긴 인테그랄만 하는데 이렇게 생긴 가운데 동그라미가 있는 인테그랄 있죠. 이건 어떻게 하는 거냐면 한 바퀴 패곡선이라는 의미예요. 이게 선적분이니까 패곡선 다시 말하면 한 바퀴 돌리는 소리예요. 그래서 여기서 시작했으면 한 바퀴 돌려서 다시 제자리 오게끔. 다시 여기 돌아오면 이건 어떻게 바뀔 거냐면 이거는 이제 면적이고요. 이게 이게 지금 로가 지금 단위 부피당 전하량인데 거기에 다시 부피를 곱한 거니까 이게 이제 Q 이렇게 바뀌겠죠. 그래서 일종의 이게 미분형이라면 이게 이제 적분형 이렇게 바뀝니다. 우리는 보통 적분형으로 많이 생각을 많이 해서 적분형에 대해서 한번 예시를 들어서 문제를 몇 개씩 풀어볼게요. 그래서 우리는 보통 이제 이렇게 내려가는 수학적 스케일이 발산 정리예요. 근데 발산 정리를 따로 이렇게 언급은 안 하고 일단 이렇게 하면 된다라는 것만 말하고 실제로 이걸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근데 지금 이 공식을 한번 이거 일종의 공식일 텐데 이거를 보통 가우스 법칙 하면 이걸 더 많이 쓰거든요. 고3? 뭐 대학교 1학년 수준에서는 이거에 대해서 한번 언급을 해볼게요. 예시를 들면서 같이 해보겠습니다. 자, EX1 뭐 어떤 게 해볼 거냐면 점전화에 대해서 해볼게요. 점전화에 대해서 해볼 건데 여기에 플러스 Q가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R 떨어진 지점 이 지점에서 여기서의 전기장이 궁금해요. 이게 얼마일까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이걸 한번 해볼 건데 방식은 이래요. 방식은 어떻게 할 거냐면 지금 요게 의미하는 게 뭐냐면 어떻게 보면 전기장 곱하기 면적이에요. 그러면 우리 자기장 곱하기 면적을 자기력 선속이라고 했으니까 이건 일종의 전기력 손속이 되겠죠. 근데 이 식을 보면 아까 적분에 이렇게 동그라미 쳐진 게 뭘 의미였냐면 패를 의미해요. 패. 요게 패를 의미해요. 그래서 만약에 DL 이렇게 쓰면 L은 보통 길이니까 이건 패 곡선이고요. DA 이렇게 돼 있으면 이거는 패 곡면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어떤 이 Q를 패곡면으로 잡아요. 어떤 패곡면도 상관없어요.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내 마음대로 패곡면을 잡았다 라고 한다면 이 Q가 만든 전기력선이 있겠죠. 얘가 만든 전기력선. 그러면 각각의 면적, 그러니까 이 면적 곱하기 전기력선, 그러니까 조그만 면적, 미소 면적 곱하기 전기력선, 이걸 다 더해준 게 이거니까 이 왼쪽 항이니까 이 면적 곱하기 전기력선, 이 면적 곱하기 전기력선, 그리고 다 못 그렸지만 여기를 향하는 어딜 향하는 모든 곳을 사방을 향하는 전기력선이 있기 때문에 이걸 다 더해주란 소리야. 각각을 곱해서 당연히 수학적으로 계산이 되게 복잡합니다. 이렇게 내가 패곡면을 마음대로 잡아버리면. 그런데 이거를 조금 쉽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할 거냐면 곡선을 이렇게 잡는 거예요. 이거를 이제 이런 식으로 바꿔 잡을 거야. 왜냐하면 패곡면을 어떻게 잡아도 상관이 없거든요. 여기에 Q가 있으면 이렇게 전기력선을 이렇게 만들 내가 팔곡면을 어떻게 잡을 거냐면 이번에는 일정한 반지름 일정한 구로 만들 거고요. 이 구를 만들 때 어떻게 할 거냐면 Q가 딱 중앙에 오게 할 거예요. 그럼 무슨 일이 일어날 거냐면 이런 일이 일어나겠죠. 여기 모든 지점에서 뭐가 똑같을까요? 전기장이 똑같겠지. 쿨롬 법칙을 생각하더라도. 그래서 전기장이 같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식을 지금 구해야 되냐면 이거를 지금 구해야 되거든요. 이걸 구해야 되는데 요게 모든 지점에서 다 일정해요. 다시 말하면 상수야. 그래서 이게 상수니까 적분해서 앞으로 빠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이거 왜 지금 내적이잖아요. 근데 여기 다 수직일 거니까 이렇게 바로 쓸 수 있겠죠. 이렇게 될 거고, 그러면 2에다가 면적. 근데 이거 면적이 얼마냐면 4파이 r 제곱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이 적분형 모양 중에 왼쪽 항이 뭐가 되냐면 이렇게 식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어떻게 되냐면, 지금 조금 정리해 볼게요. 지금 이거예요, 이거. 지금 이거 할 건데, 그 중에 우리가 방금 뭐 했냐면 왼쪽 거 했어요. 왼쪽 거. 그래서 이 DA 했는데, 내가 만약에 이 면적을 9 모양으로, 네, 9로 한 이유는 뭐냐면 2가 일정한 크기인 걸로 잡아서 적분을 쉽게 하기 위해서 이걸 밖으로 빼주려고.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바꾼 거죠. B 빼주고 DA 이렇게 바꾼 거예요. 그래서 이 4파이 r 제곱, 이게 이제 좌항이고요. 좌항 왼쪽 항, 오른쪽은 입실론 제로분의 이 안에 들어있는 전하는 Q밖에 없으니까 Q 이렇게 쓸 수 있죠.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냐면, E는 4파이 입실론 제로분의 1 놔두고요. R 제곱분의 Q. 눈치 빠른 친구들은 여기서 이걸 생각할 수도 있을 건데, 우리는 보통 이거를 중고등학교 측에서는 K라고 놔둡니다. 그럼 어떻게 바뀌냐면 K R 제곱분의 Q,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쿨롱 법칙이 되죠. 점전화가 만드는 전기장의 크기. 자, 그래서 한번 정리를 하자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가우스 법칙은 이런 거예요. 이 식을 이렇게 보면 조금 이해하기가 어렵고요. 이렇게 적분 형태로 바꾸면 어떻게 이해하면 되냐면, 이거를 내가 어떤 부피를 잡았는데, 이 부피 안에 어떤 전하가 있어요. 몇 개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얘네들이 전기장을 만들어. 이렇게 전기장을 막 만들어요. 사방으로 만들겠죠. 다 못 그리니까 몇 개만 그릴게요. 전기장을 이렇게 다 만들 텐데, 이것들을 다 물론 이제 마이너스 전하면 들어오는 전기장도 있겠죠. 이게 만약 마이너스면 이렇게 들어오겠지. 그럼 이것들을 다 해서 서메이션해서 이렇게 적분을 해주면, 그때 이 값은 여기 내가 만든 이 폐곡면 안에 있는 전하의, 이거 사실 이렇게 써주면 더 좋겠구나. 그래서 폐곡면 안에 있는 전하의 총합과 같다. 그래서 총합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왜 그러냐면, 사실 이거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어떻게도 생각할 수 있냐면, 내가 Q가 여기 있는데 얘가 만드는 전기력선이 이렇게 있다고 해봅시다. 원래 엄청 많겠지만 몇 개만 그려볼까? 이렇게 하면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개 되네요. 10개를 그리면 내가 폐곡면을 이렇게 잡든, 그래서 A를 이렇게 할게요. 아니면 이렇게 잡든, A2 이렇게 잡든, 뭐가 똑같냐면 전기력선 개수는 똑같죠. 어떻게 잡든. 다시 말하면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전하의 양과 크기가 일정하다면, 똑같다면 내가 폐곡면은 어떻게 잡아도 상관없거든. 그래서 전기력선 개수 같다는 건, 다시 말하면 전기력 선속이 같다라는 걸 의미하니까 결국 저항이 똑같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이렇게 말할 수 있고요. 그래서 한 번 더 정리를 하자면 이런 겁니다. 이걸 이렇게 써보면, 적분 형태의 가우스 법칙을 써보면 요게 입실론 제로분의 Q인 안에 거예요. 왜 그러냐면 바깥에 거는 말이 안 돼요. 바깥에 거 왜 말이 안 되냐면, 얘가 여기 있다. 내가 폐곡면 이렇게, 만약에 전하가 여기 있는데 이렇게 잡았어. 근데 이러면 어떻게 되냐면 전기력선 이렇게 만들죠. 그러면 폐곡면 입장에서는 여기서 들어왔다가 폐곡면 안으로 이렇게 전기력선이 들어왔다가 다시 나가버리잖아. 그럼 플러스 마이너스 빵 이렇게 들어왔다가 나가버리죠.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빵. 그래서 결국에 이렇게 바깥으로 잡아버리면 전기장이 0이 되는 거죠. 전기력 선속이.
그럼 선생님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선생님도 대학생 때 많이 했던 질문인데, 선생님 그러면 전화가 여기 있을 때, 플러스 Q가 여기 있을 때, 내가 만약 가우스면은 이렇게 잡아버리면, 9를 잡았는데 이렇게 잡아버리면, 이렇게 잡으면, 이렇게 하면, 이 하면은, 이거 0 아닌가요? 안에 들어가는 거 하나도 없는데, 이 안에 아무것도 없는데, Q가. 그러면 이거 어떻게 풀어요? 여긴 분명히 전기장이 있는데, 이렇게 전기장이 분명히 있는데, 내가 이렇게 가우스면 잡으면, 0인데요?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닌가? 라고 할 수 있지만, 사실 여기서 중대한 실수가 하나 있습니다. 무슨 실수가 있냐면, 여기서 우리는 보통 계산을 쉽게 하기 위해서 이걸 바깥으로 뺀다고 했죠. 이렇게. 여기서 무슨 실수가 있냐면 여기 있는 2를 바깥으로 뺄 수 있는 조건은 뭐냐면 2가 1점. 다시 말하면 상수일 때요. 근데 지금 내가 원을 이렇게 가우스면을 잡아버리면 이 지점, 이 지점, 이 지점 모두 다 2가 달라요. 그러면 적분을 이렇게 2를 밖으로 빼고 계산할 수 없거든.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큰일 납니다. 이걸 이렇게 가버리면 잘못된 식이에요. 왜냐하면 모든 지점에서 전기장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가우스 법칙의 가장 큰 파워풀한 측면은 뭐냐면 어떤 전하가 있는데 이 전하가 대칭형이라서 전기장이 똑같은 위치를 내가 가늠할 수 있으면 그 지점에서의 전기장을 매우 쉽게 구할 수 있어요. 그중 가장 대표적인 게 방금 구한 이 점전화일 때다. 그래서 그 크기가 얼마냐면 요렇게 나오는 거 하나 했고요. 그럼 두 번째 이건 쿨롱 법칙으로 저번에 쿨롱 법칙으로도 했던 건데 두 번째 건 어떤 거 해볼 거냐면 EX 2번 선전 한번 해볼게요. 선전화가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거든. 어떤 기다란 무한 마이너스 무한 이렇게 되어 있는 선전화가 있어요. 이렇게 선전화. 그러면은 여기에는 이제 람다라는 선전화 밀도가 있다고 해봅시다. 플러스라고 해도 상관없고요. 그럼 얘가 이렇게 전기장을 만들겠죠. 뭐 이쪽으로도 당연히 만들 거고. 선전화 밀도를 만들겠죠. 근데 이거를 위에서 보면 어떤 모양이냐면 이런 거예요. 이걸 만약에 위에서 찾아보면 이런 모양이야. 위에서 찾아보면 어떤 모양이냐면 이게 지금 옆에서 본 모양이고 옆에서 이걸 만약에 위에서 쳐다보면 이런 느낌이겠죠. 가운데 심이 하나 박혀 있고요. 여기 람다인 심이 박혀 있고 전기장이 이렇게 만들어지는 이런 모양이겠죠. 그럼 전기장이 어디가 같은 지점인지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전기장이 어디가 같은 지점일 거냐면 같은 거리만큼 떨어진 지점.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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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이렇게 잡을 수 있겠죠. 근데 이게 잘 보시면 이게 9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게 위로 덮어 쓸 수 없거든. 그러니까 이렇게 옆면만 같은 거야. 옆면만. 전기장이 같은 지점이. 그러니까 마치 이런 모양이죠. 이렇게 해서 원통을 잡았을 때 이 옆면들만 전기장이 있고 위로는 전기장이 없잖아. 이 지금 옆으로만 전기장이 있지. 전기장이 옆으로만 있지. 지금 위아래는 없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이제 가우스 법칙을 한번 여기서 적용을 해볼 거냐면 다시 한번 가우스 법칙을 써볼게요. 가우스 법칙은 이렇게 썼어요. Q인 폐곡면 안에 있는 전하의 총양.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가우스 법칙을 썼고, 자, 근데 이걸 만약에 쿨롱 법칙을 한다. 굉장히 복잡했습니다. 적분해서 막 엄청 복잡했거든. 그거는 이제 영상 그 전에 올린 영상이 있을 거 한번 참고해 보고요. 절대 광고하는 거 아니야. 그럼 이것도 한번 얘기를 해보면 이거 이제 이렇게 접근할 수 있겠죠. 내가 가우스면 아까 어떻게 잡는다고 했냐면 이렇게 원통으로 잡는다고 했으니까 원통을 분리할 거예요. 어떻게 분리할 거냐면 분명히 폐곡면으로 잡아야 돼 항상. 그래서 이거 어떻게 바꿀 거냐면 옆면 더하기 윗면 더하기
아랫면 이렇게 바꿀 겁니다. 그러면은 옆면 있고 윗면 있고 아랫면 있으니까 결국 원통 전체를 다 두른 폐 공면이 되는 거죠. 이것도 일종의. 그래서 이렇게 할 거고, 이 다음에 어떻게 할 거냐면 계산을 좀 시켜봅시다. 일단 윗면에 전기장이 없죠. 윗면으로 향하는 전기장. 그러니까 면적은 있는데 이거 지금 내적이잖아요. 그러면 통과하는 애가 없잖아. 그래서 여기는 0대요. 위로 통과하는 애가 없으니까, 물론 아래로 통과하는 애도 없으니까 이것도 0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만 계산해 주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해볼게요. 여기 사이 거리,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를 우리는 R이라고 하고요. 잠깐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우리는 R이라고 하고요. 여기서 여기까지를 L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그러고 나서 한번 계산을 해보면 이렇게 계산을 해볼 수 있겠죠. 그러면 지금 이 옆면까지는 이 통과하는 여기 파란색, 이쪽 파란색, 이쪽 파란색은 같은 거리만큼 떨어져 있으니까 전기장의 크기가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밖으로 빠져나올 수 있죠. 그럼 이렇게 밖으로 빠져나오고요. 그리고 수직이니까 내적 없어지고 그냥 크기만 말하면 되고 이렇게 되겠네. 그러면 이거는 그 다음에 어떻게 쓸 수 있냐면 저 옆면의 길이가 총 2파이 R의 L이죠. 그럼 이게 엡실론 제로분의 Q인이에요. 그러면 Q인이 얼마가 되냐면 선밀도가 L이니까 우리 선밀도는 어떻게 계산해 주냐면 단위 길이당 전하량 이렇게 되니까 결국 L 곱하기 람다 이렇게 정의가 되겠죠. 그러면 전기장이 어떻게 되냐면 계산해 주면 엡실론 제로분의 1 L 람다 이렇게 해주면 전기장은 2파이 엡실론 제로분의 L 없어지고 람다 이렇게 바뀌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식은 이 식이 맞나? 쿨롱 법칙하고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쿨롱 법칙에서 구한 값이 얼마가 나왔냐면 앞에 영상 보면은 어떻게 나오냐면 선전압 밀도 할 때 전기장이 R분의 2K 람다 이렇게 나왔거든요. 근데 아까 K가 얼마지 나왔잖아. 이걸 우리 K라고 나왔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K를 넣어볼게요. K를 넣어보면 R분의 2 K가 아까 4파이 입실론 제로분의 1 람다니까 이거 정리하면은 얘랑 똑같이 여기 R이 없구나. 미안. 여기 R 넣어야겠네요. 그럼 이거랑 똑같이 나오죠? 그래서 쿨롱 법칙한 거랑 똑같은 결과가 나온다. 근데 이건 엄청 복잡했거든요. 막 시칸트에서 막 미분하고 적분하고 있어야 했어요. 근데 매우 간단하게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칭적일 때, 다시 말하면 점전하면 이렇게 구로 잡으면 되고 선전하면 원통 형태로 잡으면 되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매우 쉽게 전기장을 구할 수 있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딱 하나 더 할 거예요. 어떤 거 하나 더 할 거냐면 EX 3번 이번에는 면전할 거예요. 사실 우리가 지금 쿨롱 법칙부터 가우스 법칙까지 지금 이렇게 먼 길을 돌아온 이유가 사실 축전기 때문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축전기에 대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긴 어떤 병, 여기에 이게 총 Q가 있어요. Q가 있고 A 면적이 만약에 A라면 시그마를 정의를 합니다. 총 면적분의 Q 이렇게 해서 이걸 이제 우리는 면 전하 밀도 이렇게 부를 거예요. 이런 값들이 있을 때, 그래서 여기 이제 면 전하 밀도가 시그마일 때 여기서의 이제 전기장, 이게 이제 만약에 이쪽으로도 무한하다면 이때 만들어진 전기장은 이렇게 위로 수직인, 그리고 밑으로도 이런 전기장만 있을 거라고 생각할 수 있죠. 다 나머지 대칭돼서 X, Y축은 상쇄가 되고 Z축만 남아있을 거다 이렇게 예상할 수 있습니다. 뭐 이건 쿨롱 법칙 계산할 때도 좀 더 자세하게 얘기는 했는데 이제 이렇게 예상할 수 있고요. 이건 이제 어떻게 가우스면을 잡을까에
대한 고민을 좀 해보고 그걸 가지고 이제 한번 해보면 될 것 같아요. 이거 이제 옆에서 보면 이 모양이지, 정말 옆에서 보면은 그냥 선이 하나 있는데 여기서 이제 전기장이 이렇게 위로 있고 아래로 이렇게 있고 이런 모양이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러면 전기장이 어디가 같을지 생각해 보면은 같은 거리만큼 떨어진 지점에서의 전기장이 같을 거라고 예상할 수 있잖아요.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잡아볼게요. 면을 이렇게 잡을 거예요. 어떻게 잡을 거냐면 이번에도 원통을 잡을 건데 이거를 통과하게 이런 식으로 잡을 거예요. 무슨 말인지 대충 감이 오죠. 그러니까 이렇게, 아니 이렇게 여기서 보면 이제 정사각형 모양이겠지. 이런 모양.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있는데 가운데 이제 이렇게 전화가 가운데 이렇게 있는 모양이에요. 뚫려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전기장을 이제 이런 식으로 만들고 밑으로도 이렇게 만드는 이런 상황입니다. 여기서 이제 전기장을 한번 구해 볼게요. 자, 그러면 이 원통을 우리가 이렇게 한번 조건을 걸어 볼게요. 여기 위에 면, 윗면 그냥 A라고 할까요? 아랫면 면 A라고 하고, 이 옆면은 사이드면이니까 뭐 A 프라임 그냥 이렇게 합시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할게요. 가우스를 이렇게 잡겠습니다. 우리가 어차피 전기력 선속 이거 구해줘야 되잖아. 이거를 이렇게 나눌게요. 자, 근데 왜 이거를 이렇게 잡았냐면 다시 말하지만 이걸 왜 가우스면을 왜 이렇게 잡았냐면 선생님 이렇게 잡으면 안 되냐 물어볼 수도 있어. 이게 만약 연장선상이 있다고 하고 만약에 이렇게 파란색으로 잡으면 안 돼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나는 여기서 전기장만 구할 건데 했는데 우리는 지금 폐곡면을 따져줘야 돼. 폐곡면. 그러니까 폐곡면인데 그러면 이면 왼쪽 면 그러니까 이렇게 옆면 윗면만 하는 게 아니라 아랫면도 해줘야 되는데 이 아랫면은 전기장이 거의 무한대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계산이 안 돼요. 불가능해. 그래서 하려면 꼭 대칭적으로 가우스면을 잘 잡아줘야 됩니다. 그런 연습은 이제 하면서 점점 하다 보면 익숙해질 텐데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잡은 거야. 그래서 이제 이거 한번 해주면 이것도 이제 이렇게 바꿀 겁니다. 이거를 옆면 더하기 그리고 윗면 더하기 아랫면 이렇게 나눠서 생각을 해볼게요. 근데 이 경우에는 옆면을 통과하는 전기장이 없어요. 그죠? 그래서 이번에는 얘가 0이 되고요. 얘랑만 남은데 지금 윗면도 어떻게 되냐면 지금 내적이니까 방향도 중요해. 어떨 땐 180도 차이면 마이너스가 되니까 지금 윗면 같은 경우에도 폐곡면 안에서 바깥으로 나가는 방향이고요. 아랫면도 폐곡면 안에서 바깥으로 나가는 면이죠. 그래서 얘랑 얘는 부호 같습니다. 얘는 둘은 부호 같아요. 그래서 한번 계산해 보면 전기장 밖으로 빠지고 DA 닭이 또 전기장하고 뒤에 이렇게 빠져나가겠죠. 그러면 요건 얼마가 되면 2A 될 거고 또 2A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럼 이게 총 얼마가 될까? 이게 장 왼쪽 다이고 그러니까 요거 초록색 오른쪽은 뭐가 될 거냐면 입실론 제로분의 Q인 되겠죠. 근데 그게 얼마일 거냐면 시그마 곱하기 면적 이렇게 되겠죠. 여기도 면적이 A 거니까 A. 자, 그러면 이걸 이제 정리를 해보면 결국 요게 입실론 제로분의 시그마 A일 거고 정리를 하면은 E는 2 입실론 제로분의 시그마 이렇게 나옵니다. 이것도 가우스 법칙으로 직접 계산해도 되는데 가우스 법칙으로 계산하면 그때 결과값이 뭐가 나오냐면 E는 2파이 K 시그마 나왔었거든요. 근데 아까 K가 뭐였냐면 4파이 입실론 제로분의 1 시그마니까 이것도 2 입실론 제로분의 시그마 쿨럼 법칙이랑 항상 똑같이 나오죠. 이렇게
그래서 이때 이제 뭘 할 수 있냐면 이렇게 면적 같은 경우에는 거리, 이 사이 거리 R과 상관없이 일정한 전기장을 만들어내는구나 라는 거를 가우스 법칙으로 좀 쉽게 계산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우스 법칙도 한번 알아봤고요. 이런 것 이제 맥스웰 방정식 공부했는데 여기서 왜 이렇게 나오지? 여기서 하나 조금 재밌는 거 하나만 더 하고 넘어갈게요. 어떤 거 할 거냐면 두 번째 거 이거 볼게요. 이게 뭘 의미하는지 한번 보세요. 요게 슝 빼서 생각해 볼게요. 이게 아니죠. 이거거든요. 근데 이거랑 비슷한 형태가 바로 위에 있잖아. 그죠? 여기 있었죠. 근데 그 네가 이거 계산할 때도 아까 우리가 이거를 어떻게 해줬냐면 미분 형태는 뭔가 알아보기 힘드니까 이거 적분형으로 바꿨거든. 이것도 적분형으로 바꿔요. 바꾸면 어떤 모양이냐면 이런 모양입니다. 부피 적분. 근데 이것도 아까처럼 발산 정리에 의하면 이게 아니지. 미안. 이거를 부피로 하면 당연히 이게 있으면 안 되는데 이게 아니라 왜 이래 노란색 이거죠. 이거를 이제 발산 정리 다이버전스 뭐 세오리엄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 발산 정리에 의하면 이렇게 바뀌어요. 근데 이게 0이란 소리야. 근데 이게 뭘 의미하는지 보세요. 전기장을 자기장을 면적에 대해서 적분했어요. 근데 어떤 적분했냐면 폐 적분했어. 다시 말하면 이런 거죠. 자기장이 있는데 내가 어떻게 적분을 하던지 간에 이렇게 이 공면에서 나가는 게 있으면 들어온 게 있어서 플러스 마이너스 0이라는 소리야. 근데 이게 되게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중요한 의미가 있냐면 전기장은 안 그렇다는 소리거든. 전기장은 이게 있다는 소리예요. 어떤 값이. 근데 자기장은 0이라는 소리잖아요. 근데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 거냐면 필기가 지금 완전 엉망이네요. 너희는 잘 하겠지? 그냥 보기만 해도 상관없고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면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전기장, 그러니까 어떤 Q가 있으면 내가 이렇게 잡아버리면 나가는 것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여기에 내가 만약에 마이너스 Q가 있어도 만약에 이 마이너스 Q가 전화량이 크기면 마이너스가 더 많든 Q가 더 많든 하다 보면 결국에 어떤 값이 존재할 텐데 B는 그런 경우가 단 한 번도 없다는 거예요. 이게 근데 모르면 이런 거예요. 그리고 보통 자석은 NS가 같이 있죠. 그래서 폐기 공면을 내가 어떻게 잡아도 여기서 나가는 게 있으면 들어오는 자기장이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결국에 이 노란색 공면을 통과하는 자기력선이 여기서 나가고 들어오고 다시 나가고 들어오고 나가고 이렇게니까 나가고 들어오고. 그래서 나가는 거랑 들어오는 거랑 똑같다는 소리예요. 그게 그러니까 만약에 어떤 자석이 N만 있으면 혹은 S만 있으면 여기에 폐곡면 잡았을 때 나가는 것만 있겠지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그런 경우가 없다는 거야. 다시 말하면 뭐가 없다? 모노폴이 없다. 존재하지 않는다. 우리 이걸 뭐라 부를 거냐면 우리나라 말로 번역을 하면 자기 홀극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장은 NS는 절대 단독으로 존재할 수 없다는 소리예요. 이건 현대물리에서 되게 중요한 이론이죠. 근데 뭐 현대이론 발전할수록 자기 홀극이 존재해야 될 것 같다라는 그런 말도 있긴 합니다. 근데 맥스웰 방정식에서는 일단 자기 홀극이 이 식으로 봐서는 자기 홀극이 없다. 왜냐면 다 플러스 마이너스 0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N 따로 S 따로 있을 수가 없다. 그래서 항상 NS. 자석은 어떻게 쪼개도 항상 NS가 있잖아요. 이거는 이제 자기 홀극이 없다는 걸 보여주는 그런 매우 중요한 식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원래는 가우스 법칙만 하려고 했는데 하다 보니까 맥스웰 방정식을 전체적으로
다뤄야 되는 상황이 돼서 이렇게 몇 가지 했고요. 사실 이거는 전혀 언급을 안 했는데 다음에 기회가 되면 한번 또 해보는 걸로 할게요. 자, 수고 많았습니다.